이탈리아 전쟁에 개입한 헨리 8세는 프랑스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잉글랜드의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그를 위협할 새로운 실력자들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외교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험난한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헨리 8세의 대외 정책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루이 12세의 사촌인 샤를드 앙굴렘의 아들로서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된 프랑스와 1세는 선원과 달리 잉글랜드에 다소 비우호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루이 12세의 죽음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결혼 동맹 역시 무의미해진 만큼 잉글랜드로서는 가까스로 구축한 양국의 평화 붕괴를 우려하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재상 토마스 울지의 주도하에 유럽 주요국들의 대표들을 런던으로 초대하여 난국을 타개할 특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잉글랜드는 기독교 국가끼리의 싸움을 중단하고 대륙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전 유럽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고, 그 결과 주요 20여 개국의 상호 불가침 내용을 담은 런던 조약을 체결시키는 등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의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결의에 참여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했고, 그의 사망의 결과는 유럽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의 사망 이전 막시밀리안 1세의 유일한 아들 필리프는 일찍이 사망한 어머니 마리드 부르고뉴로부터 현재의 네덜란드 영토인 부르고뉴 영지를 물려받았고,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장녀인 후아나와 결혼하여 아들 카르를 낳게 되는데요. 이후 1504년 이사벨라 1세의 죽음으로 후아나는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으나 1506년 후아나와 함께 공동국왕 펠리페 1세가 된 남편 필리프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아들 카를은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아 부르고뉴 공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후 10년이 지난 1516년 페르난도 2세의 사망으로 아라곤의 왕위까지 물려받은 후아나는 전 스페인의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후아나가 남편의 사망 이후 정신병을 앓고 있던 만큼 아들 카를이 어머니와 공동 왕위에 올라 카를로스 1세가 되어 사실상 스페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고뉴의 공작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 1세는 3년 뒤인 1519년 친조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사망으로 앞서 사망한 부친 필리프를 대신해 조부의 방대한 영토와 통치권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700년 전 샤를마뉴 대제와 300년 뒤 나폴레옹 사이 유럽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금수저를 넘은 다이아몬드 수저 카를 5세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역사상 전례 없는 대륙의 지배자의 등장은 전 유럽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특히 그중 영토 측면에서 앞뒤로 카를 5세에게 포위당하며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낀 프랑스와 1세는 그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잉글랜드와 동맹을 체결하고자 런던 조약의 연장선상으로서 헨리 8세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520년 6월 중립지대인 프랑스 서북부 발링햄에서 만난 양국의 정상은 허허 벌판에 금박을 입힌 천을 두른 수천 채의 천막을 세우고 양측 사이에 무려 5,000명의 수행원을 동반하는 등 두 왕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엄과 사치를 과시하는 속에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국력의 갓 5분의 1 수준으로서 그간 유럽의 한낱 이류 국가로 취급되어 온 잉글랜드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이 강대국 프랑스와 대등한 위치라는 것, 그리고 대륙의 두 강자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재자라는 것을 각국에 홍보하고 인식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17일간의 긴 회동 기간 동안 두 왕은 서로 레슬링 경기까지 벌이는 등 우위를 다지며 동맹을 논의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으니 잉글랜드로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대회 선전 목적이었을 뿐 왕비 캐서린을 통해 맺어진 스페인과 오랜 동맹 관계였던 데다 영국 수출품의 주력인 양모가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90% 수출되고 있던 만큼 카를 5세로부터 차마 등을 돌릴 수는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상회담의 원조가 된 이 금란의 들판은 그 성과와 상관없이 이후 국가 간 친목과 외교 관계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었고, 후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끝내 잉글랜드의 원조를 얻지 못한 프랑스는 홀로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세계의 대결을 벌였으나 결국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하며 국왕 프랑스와 1세가 포로로 잡히는 등 급격히 열세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껏 카를 5세의 편을 들어온 헨리 8세는 그의 치세가 지나치게 강해지자 결국 힘의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돌아서게 되었고,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주도하여 교황령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요국들이 참여한 코냑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 프랑스 연합군이 카를 5세에게 연전 연패하는 속에 카를 5세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교황의 본거지 로마를 초토화시키며 교황권의 몰락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종식을 불러온 사코디 로마, 즉 로마의 약탈까지 자행했고, 결국 코냑 동맹 전쟁은 또다시 카를 5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지상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다행히 이 전쟁에서 표면상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륙의 지배자 카를 5세의 소나기에 들며 사실상 그의 수족이 되어버린 교황의 처지는 곧이어 벌어질 헨리 8세의 희대의 이혼 및 재혼 문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15년 전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가 사망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 당시 영국에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헨리 8세는 매제의 사망으로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된 동생 메리 튜더를 데려오기 위해 부친 헨리 7세의 기수로서 보스워스 전투에서 사망한 윌리엄 브랜든의 아들이자 자신이 신임하는 법 서퍼 공작 찰스 브랜든을 프랑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메리의 결혼 이전부터 몰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메리와 찰스는 프랑스에서 재회 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대담하게도 프랑스와 1세의 비호 아래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한편 동생 메리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신축한 군함을 메리 로즈호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동생을 아꼈던 헨리 8세는 이들의 결혼을 자신에 대한 기만 행위로 여기는 등 대노하며 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울지의 중재하에 결국 분노를 사긴 헨리 8세는 메리에게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끈질긴 사랑을 쟁취한 메리와 찰스는 잉글랜드로 귀국해 그리니치 궁전에서 모두의 축하 속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3명의 자녀 프랜시스, 엘리너, 헨리를 낳았고, 장녀 프랜시스는 훗날 도시 투작 헨리 그레이와 결혼해서 귀한 딸을 낳게 되니 그녀가 바로 훗날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9일 여왕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한편 메리 튜더가 프랑스의 왕비로서 체류하는 동안 그녀의 시녀로 있던 한 잉글랜드 여인은 메리의 잉글랜드 복귀 후 자신 역시 머지않아 잉글랜드로 돌아가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의 시녀로 간택되었으니, 잉글랜드의 외교관 토마스 불린의 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 높은 교양과 매력을 갖춘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앤 불린이었습니다. 대륙의 지배자 카를 5세와 프랑스와 1세의 등장 속 울지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들과의 대립과 화합을 거듭하며 유럽 세력 대결의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한 헨리 8세,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오랜 생활을 마치고 잉글랜드 궁정에 들어온 메리의 옛 시녀 앤 불린, 이 여인의 등장은 헨리 8세의 인생은 물론 영국 전체의 역사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 드디어 펼쳐지는 가장 참혹한 피와 눈물의 역사, 과연 어떤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패기와 관계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